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센터 콘솔의 에어컨 송풍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부품이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진 걸까요? 사실 이렇게 부품이 파손된 거는 제조상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차량을 구매한 지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한 파손이 제조상의 불량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을 분해를 하고 나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조 공정상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송풍구의 레버가 파손된 사례는 동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분들도 명확하게 부품 문제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보증 수리가 아니라 일반 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품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고 샵에서 별도의 공임을 주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현재 이렇게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레버의 반대편이 이렇게 부품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레버는 좌우뿐만이 아니라 상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에어컨 통풍구를 열고 닫는 역할까지 합니다. 여기 좀 특이점을 보시면은 이 안쪽에 그리스 같은 게 좀 발라져 있는 게 살짝 보이실 겁니다. 빛이 비춰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과거에 참기름 때문에 깨졌던 냉장고 부품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말이죠.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재질 자체가, 이 원재료 자체가 원유를 정제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 그러니까 나프타가 주 원료거든요.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정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재질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화학성, 내열성 이런 특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 PP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D20이라고 되어 있죠. 폴리프로필렌의 약자고요. TD20은 다른 제품들보다 향균성이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유성, 내약품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이 파손된 이유는 구리스 때문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부품이 지금 PPTD20이고 이 부품은 재질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품의 내약품성, 내유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 구리스 때문에 파손됐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PPTD20을 사용을 한 이유는 향균성 때문이고, 에어컨에 바람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각종 세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재질을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이 플라스틱 사출이 생산된 날짜를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는 품번이 보이고 현대기아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니프코라고 해서 제조사의 마크가 있습니다. 제품명은 리어 에어벤트 아세이 LH 좌측입니다. 2020년 10월 9일 이 제품을 완성을 하고 점검을 하신 분이 김영미 님이시네요. 자, 그럼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바깥쪽 베젤을 먼저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런 식으로 개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부서진 부품의 일부입니다. 여기 이렇게 코팅된 부품을 여기에 끼우고 난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나사를 조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깨져 있죠. 여기가 깨져 있습니다. 여기가 깨져 있고, 그리고 뭔가 이 벤치 같은 걸로 잡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도 뭔가 여기를 누른 흔적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품이 최종적으로 파손된 이유가 아마도 여기서부터 좀 토크가 과하게 조여지게 되면서 이 제품에 변형이 일부 가 있었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걸 만약에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과연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파손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이러한 자국이 왜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매를 하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국이 생길 만한 일을 벌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조립됐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손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정도의 깊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봐야 나오는 자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처음부터 깨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 이 상태에서는 이게 깨졌다 아니다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정말 사소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품 단위가 이 아세이 하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세이 가격 하나가 32,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인비가 3만원에서 보통 5만원 정도를, 약 8만원에 가까운 수리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손상이, 이러한 자국들이 조립이 잘못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손상 자국마저도 소비자가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킨 건지 아니면 실제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는 현실인 거죠. 이건 꼭 하이브리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부품은 다 공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렌토를 갖고 계신 차주분들은 이걸 몇 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정말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는 육안상으로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겨우 이 단면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를 건드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잘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차 출고 시에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만약 이런 현상이 확인되신다고 하면 이걸 흔들어 보기 전에
동영상을 찍어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걸 증거로 센터에 한번 가져가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검사한 김영미 님도 이 부품의 수많은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품들, 그리고 혹시나 이 부품들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 건 없는지, 그리고 이 스펀지가 부착이 안 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당당히 내걸고 검사가 완료됐다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이분에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결국 최종 완성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작동을 몇 번이고 해보는 거죠. 또한 이 부분을 밝게 비춰서 이렇게 파손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